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미니의 컨트리맨을 타볼 예정인데요. 2세대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컨트리맨은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페이버드, 고성능 라인인 JCW까지 있습니다. 전면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 면적은 뭔가 더 커졌거든요, 구형에 비해서. 근데 자세히 보았을 때에는 이런 섹션들을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심플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컨트리맨은 이 라이트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주간주행 등의 섹션이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나 미니 같은 경우는 라이트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요. 순정빵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는 풀체인지다 보니까 전장, 점퍼, 휠베이스 등등 모든 차체가 커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두를 안 신어서 그냥 제 원래 키를 가지고 있는데 딱 섰을 때 컨트리맨의 전고가 이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2세대와 비교하면 차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뭔가 중형급의 SUV다운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립형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깔끔하게 변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C필로 쪽에 얼퍼라고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옆에 뭔가 마운틴, 뭔가 산을 형상화하는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티커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페이버드 트림이기 때문에 휠이 19인치가 들어가고요. 클래식 트림을 선택하시면 18인치가 들어갑니다. 휠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45에 45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후면부도 보면 2세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심플해지고 간결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어램프의 디자인도 전방에 있는 주간주행 등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기본화되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험지,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머플러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용량은 총 505리터이고요. 2열 폴딩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짐들도 어느 정도는 적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외관 디자인보다는 실내의 변화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미니 컨트리맨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페이버드 트림을 탔기 때문에 시트가 기본적으로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 트림을 선택하시면은 블랙 컬러의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컬러 시트가 좀 더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자세히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사라졌습니다. 안쪽에 HUD가 있기는 하지만 나의 속도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 엄청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도대체 속도 게이지를 어떻게 보냐? 바로 이 센터에 있는 동그라미 디스플레이를 보면 됩니다. 9.4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나의 속도라든지 RPM, 다양한 매뉴얼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T맵도 지원이 되고요. OS9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형 BMW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거의 비슷하게 미니에도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의 디스플레이라 하면은 거의 다 네모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미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이런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까지 원형으로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니라고 음각이 크게 새겨져 있고요. 버튼들은 이 측면 쪽에 밀집해 있습니다. 기존의 미니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레버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은 뭔가 옆으로 틀어야 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도 살짝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도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이런 토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킹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기존의 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뭔가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각도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화질도 거의 깨지지 않아요.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도 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주차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티맵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지도를 사용했을 때에도 실사용성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터치 감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런 디테일에 저는 또 감동을 하는데, 딱 무선 충전을 했을 때 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쉐입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을 딱 놨을 때 손에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쉐입을 줬다는 게 좀 감동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게 이렇게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귀중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재질이 패브릭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집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도 별도의 공간들이 많고요. 이런 C타입 충전 포트 이런 것들도 있어서 충분히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암레스트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방식은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제가 보이네요. 안녕.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기 때문에 이 룸램프 있는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파선이 2열 끝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 트림을 제외한 페이보드 트림부터는 버킷형 시트가 들어갑니다. 따로 헤드레스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착자감은 이 버킷형 시트가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막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니만의 감성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앞쪽에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거든요. 오, 뭔가 많이 여유로워졌는데요?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지금 제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로 열어놔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니치고는 굉장히 널널한 2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셔도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륜 구동이긴 하지만 이 센터턱이 엄청 높진 않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정말 위급 상황 시에는 5명이 타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열 옵션으로는 C타입 충전 단자와 에어벤트, 그리고 암레스트,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까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시승 차량은 거의 다 페이보드 라인이었는데요. 지금 제 뒤에는 클래식 라인입니다. 클래식 라인 기준으로 가격이 4,990만 원이거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니 컨트리맨 기본 라인인 클래식은 페이보드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범위가 조금 더 많습니다. 18인치가 들어가고 휠 디자인도 뭔가 약간 단순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후면부에서도 범퍼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바디 컬러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거의 올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포인트들만 블루 컬러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어두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옵션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파킹 어시스트랑 드라이빙 어시스트 부분입니다. 나는 좀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페이보드 트림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성비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식 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나 실내에서 봤을 때에도 크게 옵션 차이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그러면 진짜로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뉴 미니 컨트리맨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7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미니 하면 뭔가 승차감이 안 좋고 시끄럽고 운전에 재미만 있는 차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컨트리맨은 그냥 SUV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포트하고 대중적이면서 안락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성으로 승화를 하면은 그래도 미니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미니에는 상당히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여기서 제일 재밌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고카트 모드거든요. 고카트 모드로 바꿀게요. 그럼 뭔가 유후 하면서 신나는 음색과 함께 와, 요 디자인이 바뀝니다. 여기서 살짝만 엑셀링 해볼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야, 근데 이 고카트 모드로 바꾸고 터널 안으로 오니까 지금 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 선형까지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앰비언트 라이트지만 요 패브릭 대시보드 여기에 라이팅을 쏴줍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가리면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팅을 어디선가 쏴주는 겁니다. 이 대시보드 자체에서 라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신기합니다. 상당히 신기해요.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엑셀링을 해도 터빈이 샥 돌아가면서 와,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4륜구동이거든요. 근데 그냥 후륜구동 단일 차량을 탄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구동력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컨트리맨은 미니의 다른 차종들보다 조금 전고가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잘 잡혀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처럼. 그래서 고속으로 가더라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수하다라고 느껴져요. 이 미니 컨트리맨은 204마력의 30.6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 뭐 강력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밟았을 때의 느낌은 뭔가 체감상 한 300마력대 중후반 그 정도의 차를 탄 것처럼 상당히 엑셀 감각이 경쾌하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엑셀링을 할 때마다 부응하는 경쾌한 엔진 부밍과 함께 정말 잘 치고 나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재밌네요, 차가. 브레이킹 능력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뭔가 포피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디스크를 잡아주는 힘이 굉장히 균일하게 느껴져요. 풀악셀 밟아볼게요. 와, 방금 업시프트 진짜 잘 치고 나가주는데요. 물론 JCW를 타면은 고마력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겠지만 굳이 JCW로 가지 않더라도 기본 라인에서도 충분한 드라이빙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들의 스포츠 모드를 담당하거든요. 고카트 모드가. 그래서 그냥 밟는 족족 치고 나가지고 와,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아무리 엑셀링을 깊게 밟아도 고RPM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웬만해서는 3000rpm 이상을 넘게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어 모드로 바꿨습니다. 코어 모드는 일반적으로 그냥 노멀,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링을 하더라도 부웅 소리가 나지만 뭔가 감성이 살짝 다르죠. 뭔가 좀 승차감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미니 차량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운전의 재미 이런 것들이 있지 편안하고 안락함을 기대하고 타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5도어 쿠페라든지 아니면 클럽맨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컨트리맨은 비교적 편안합니다. 승차감이 괜찮아요. 컨트리맨은 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타고 있는 건 페이보드인데 페이보드는 19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상으로 이 로드 노이즈가 조금 심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하신다면 18인치가 들어가서 타이어 고무에서 흡수해주는 이런 소음이라든지 진동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약간 조용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드 노이즈가 엄청나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조금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윈드 노이즈도 저는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 다른 브랜드에선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한번 볼까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쉽게도 미적용입니다.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어의 마감새들이 조금 다른 건지 몰라도 윈드 노이즈도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MBH 자체가 제가 사실 2세대를 안 타봐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약간은 시끌벅적하긴 합니다. 지금처럼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뭔가 불필요하게 노면 상태를 디테일하게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컨트리맨에는 사운드가 하만카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빙이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린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린 모드는 에코 모드거든요. 제가 정차했을 때는 새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엑셀링을 하면 이렇게 날갯짓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엄청 고속으로 직진을 하면은 미친 듯이 날개를 팍팍팍팍 합니다. 이런 소소한 포인트들도 다른 브랜드에서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미니에서 이러니까 상당히 감성적으로 느껴지면서 되게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현재 지금 이 올림픽대교를 타고 있는데 상당히 막히네요. 그래서 방금처럼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서도 지금 제가 이 퍼스널 모드로 바꾸는 상태거든요. 이 퍼스널 모드로 바꾸면 마사지 시트가 연동이 돼서 저의 요추를 하나하나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편안하고 대체적으로 승차감 자체가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구형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임의적으로 업시프트라든지 아니면 다운시프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패들 시프트라도 같이 달아줬으면은 뭔가 좀 더 이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운전자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물리적인 버튼이라든지 물리적인 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기능들이 이 원형 디스플레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방에 계기판이 없는 대신에 HUD가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뭔가 계기판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쁘진 않고 나의 현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지털 숫자로 표기를 해주고요. 만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다면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내비를 찍었기 때문에 길 안내도 정말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긴 해요. 계기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의 아쉬움이 있지만 또 막상 운전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전방의 코너 구간, 갑자기 코너입니다. 현재 이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도 이런 코너길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립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없이 정직한 선의 능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줄였을 때에는 다운시프트가 되면서 그 우웅 하는 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트릭 컴퓨터상 연비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패널이 별로 없긴 한데 이 효율적 요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에코 모드를 사용한다면은 추가 주행 가는 거리가 1.5km 정도 늘어날 수 있어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복합 주행 거리가 10.8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진짜 덥거든요. 밖에 지금 34도예요. 그리고 이 시승차 특성상 틴팅이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 지금 약간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긴 한데 계속 공조 시스템을 좀 세게 사용을 해서 그런지 연비가 살짝 덜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리터당 7.1km가 나오고 있는데 공인 연비는 리터당 10.8km라고 하니까 그냥 무난한 수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디스플레이 제가 움직이니까 이 휠이 돌아가요.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정차했을 때는 진짜 가만히 있고 움직일 때에는 바퀴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된다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이게 디테일이 되고 퀄리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미니랑 비교하면 요즘 미니,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디테일의 개선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보면은 다양한 게임부터 해가지고 OTT 서비스, 이런 뮤직 서비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 반자율 주행 기능,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사용을 해봤는데 과거 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완성도가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오면서 다른 브랜드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연속된 방직턱이 계속 있네요. 방직턱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